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어젯밤 상황부터 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토대를 놨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는데 훌륭한 대화 상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 그렇게 그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회담 전날에도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연속 통화예요? 네, 청와대는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통화를 미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담 전에 계획을 설명하고 이후에는 또 이제 성과를 설명을 한 셈입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합의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 간의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그 합의, 총 4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문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이행을 하고 네. 그것에 상응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한다. 이것을 맞바꾼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공약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말한 대로 상당히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었죠? 네, 곧바로 시행될 조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담당자로 해서 그 상대역이 될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함께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한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역이 중요한데 이 고위 관리는 아무래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유력합니다. 회담 성사를 이끈 폼페이오, 김영철, 이른바 스파이라인이 계속 가동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오후에 방한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할 예정인데, 현재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CIA 국장 시절의 카운터파트였던 서훈 국정원장과도 교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합의문 종전선언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춧돌을 놨다는 평가도 있죠? 네, 앞서 보도에 보신 대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내놓는 전문가들조차도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까지 부인하진 못합니다. 북미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을 하게 됐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68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북미 관계를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시한도 없고요. 또 어떻게 비핵화를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합의문 자체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서 별로 발전되지 못한 것 아니냐, 또 미국이 스스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CVID를 담지 못한 것이 북한에 결국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긴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검증 문제, 또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합의문을 보면 그런 비판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어젯밤에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정 전 장관의 말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문제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 완전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 주춧돌을 놓고 나서 북미가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일괄 타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지만 회담이 임박해서는 일괄 타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도 실무 회담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또 관심을 모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문제인데 먼저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감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이고 핵심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일각에서 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혹은 감축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재확인을 한 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거론했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괌에서 한반도까지 항공기를 띄워서 폭격 훈련을 하는데 이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워게임,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을 받은 바 전혀 없다는 입장인데 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